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학교 안전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일단 생존입니다. 생존과 안전이 가장 첫 번째 욕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집에서 밥을 먹고 학교에 갈 때 교통사고가 나거나 납치가 되거나 유괴가 되면 이거는 끔찍한 일입니다. 학교에 가가지고 아이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SNS로 왕따가 되고 거기에서 불안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것, 학교 폭력으로 괴로워하는 것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위험한 일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학교 화재가 일어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정말 학교 내의 안전이 심각합니다. 제가 2018년도에 교장을 했는데, 왕십리에 있는 도성고등학교 교장을 했는데, 저는 늘 8년 동안 교문 앞에서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왜? 그 어린아이들을 내 자녀처럼 생각하면서 기쁘게 매일같이 맞이했는데, 어느 날 새벽에 7시 좀 30분 넘었을까? 교장실에 노숙자가 쳐들어왔습니다. 교장실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저를 위협했습니다. 협박했습니다. 3만 원만 주세요. 3만 원만 주세요. 교통비가 필요합니다. 자기 고향이 음성인데 죽으러 갑니다. 3만 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저는 끔찍하면서도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그 노숙자가 위에 있는 교실에 가서 여학생반 있는 데 갔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렇게 학교는 너무나 취약하다는 겁니다. 학교는 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에 보안관이 2명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4대 보험이 되고 정규직입니다. 근데 중고등학교는 정규직이 아니거든요. 배움터 지킴이는 봉사직이에요. 그러니까 봉사직에게 많은 걸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에 배움터 지킴이를 정규직으로 하자는 겁니다. 학교 보안관을 하자는 겁니다. 그들도 정규직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정규직이 되면 일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1300개의 초중고 중에서 초등학교를 빼면 거의 700개 학교에 그러면 1400명 정도가 배움터 지킴이가 학교 보안관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으로 모든 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정규직의 학교 보안관이 중고등학교 배치가 되면 정문과 후문에서 외부로부터의 그러한 불안한 상황을 최소한도 막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는 학교 안전이고요. 돌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1, 2학년 이 아이들을 학교에서 다 받아주겠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다 못 받아요. 받아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과 지금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돌봄도 빨리 추진해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돌봄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렇게 돌봄이 8시까지가 아니라 언제라도 전화하면 우리 애들을 맡아줄 수 있는 이 시스템, 이것을 서울형 돌봄 119라고 합니다. 돌봄 119를 만들어서 24시간 응급 돌봄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24시간 응급 돌봄 시스템이 되면 우리가 24시간의 그 편의점 같은 거 있잖아요. 편의점 같은 거 24시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돌보는 일이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언제라도 전화하면 되겠구나, 돌봐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정책을 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으로 엄청나게 사교육비를 많이 쓰십니다. 다시 말해서 사교육입니다. 학교에서 수업 끝나고 나서 방과 후 학교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방과 후 학교 열심히 해라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학원을 보내는데, 요즘에 학원은 말이죠, 사실은 공부 말고도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소통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학원 안 된다, 사교육비 안 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사교육 혁명인데, 사교육 혁명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공부할 때 제대로 하고 있느냐, 돈을 들인 것만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이 관리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내는 이 사교육비는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학원비, 과외비, 그 다음에 학습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교육비로 포함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는지를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하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학원비를 내는 데 있어서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만 원을 낸다 한 달에 부모님들은 월급이 300만 원인데 100만 원, 150만 원 내려면 빚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게 아닙니다. 사교육비는 절대로 못 줄입니다. 줄이기가 쉽지 않아요. 뭐 절대라는 말은 뭐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라면이 옛날에 100원 아니었습니까? 지금 500원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원비가 숫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교육비의 부담을 현재의 부담에서 80%를 잘라서 20% 밑으로 부담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공립형 학원 시스템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공립형 학원은 뭐냐면 관내에 있는 학원 중에서 잘하는 학원, 훌륭한 학원, 그 다음에 우수한 학원들을 인증해가지고 같이 상생하자. 그러면 그 학원은 학생들이 계속하게 되니까 현재 100만 원 받는 거를 60만 원 받자는 거예요. 60만 원 받자는 겁니다. 60만 원. 그러면 20만 원은 지자체에서 내고요. 20만 원은 교육청이나 기업에서 내고요. 그러면 20%가 남습니다. 그럼 100만 원 들어가는 이 학원비를 20만 원 밑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하지 못할 공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능하다. 이거는 사교육을 조장하는 게 아니고요. 핵심이 이겁니다. 윤호상 후보의 핵심은 돈이 들더라도 우리 애들을 제대로 가르쳐야겠다는 부모의 마음을 그대로 인정하겠다. 그대로 받아 공감하겠다.